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24페이지입니다. 4번, 5번 나지와 건부지를 지난 시간 비교했고요. 자, 4번 나지의 논점이 다시 제목 보시면 갱지와 저지가 나와요. 갱지와 저지는 참고로 일본 용어고 일본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지와 갱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나지 나왔죠? 나지. 우리나라에서는 맨 땅은 무조건 나지라고 불러요. 맨 땅은 나지다. 얘가 맨 땅이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참고로 우리나라는 토지비에 건물 없다. 얘가 나지가 되고요. 실무적으로 맨 땅은 무조건 이렇게 나지가 돼요. 나지. 맨 땅은 나지다.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은 다시 맨 땅은 맨 땅인데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갱지가 있고 저지로 구분돼요. 얘가 이렇게. 맨 땅을 갱지와 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나지, 갱지, 저지가 있잖아요. 나지는 우리나라, 갱지와 저지는 일본 용어다.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섞어버리니까 괜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갱지와 저지를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 노트를 다운받으시면 이게 필기가 얼추 다 됐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설명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입니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은 여러분들이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지역 공부하시잖아요.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민법이니까 민법상 제한 물건, 영역 물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 있잖아요. 그런 제한 물건을 말합니다. 결론 O가 되고 X가 돼요. 이거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갱지는 맨 땅인데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상 제한도 전부 다 받는 맨 땅입니다.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저지가 되고 오가 얘가 갱지가 돼요. 저지가 되고 갱지가 된다. 자, 맨 땅인데 공법 제한도 받고 사법 제한도 받는 둘 다 오죠. 이런 맨 땅은 저지가 돼요. 저지. 다음에 OX.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맨 땅을 갱지라고 불러요. 갱지. 이 차이점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 그런데 도로가 있어요. A라는 땅이 있고요. B라는 땅이 있어요. 둘 다 건물이 없어요. 맨 땅.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A도 나지, B도 나지가 돼요.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A건 B건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상업지역 용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용도제한을 다 둘 다 받고 있잖아요. 용도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제한받습니다.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사법상 제한인데 민법상 제한 물건, 특히 용익사건, 용익물건을 말해요.
그럼 이제 A는 맨 땅은 맨 땅인데 민법상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요. B라는 땅은 맨 땅인데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었대. 예를 말하잖아요. 지상권 설정되면요. 건물 짓기 위해서 30년간 꼼짝 못하고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맨 땅인데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 예를 말해요. 이런 땅이 저지가 되고. 저지. 다음에 얘는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다. 제한받는 권리가 없어요. 완전한 맨 땅입니다. 이런 땅이 갱지가 돼요. 여기까지가 일본 용어로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저지와 갱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구분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저지가 좋은 땅입니까? 갱지가 좋은 땅입니까? 예. 갱지가 훨씬 값어치가 높은 땅입니다. 왜? 얘는 제한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저지보다 갱지가 훨씬 더 시장 가치가 큰 땅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맨 땅은 맨 땅인데 제한받는 걸로 설정받는 맨 땅은 저지가 되고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는 맨 땅은 가장 깔끔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소위 갱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단어 4번에서 갱지와 저지, 갱지와 저지는 일본 용어인데 여기까지 구분하시면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돼요. 의외로 이 파트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둘 다 제한받더라. OO가 되면 저지. 자, OX가 된다. 갱지가 돼요. 그러면 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보세요. 기업번 낮이는 뭐지?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니은번, 디귿번 묶어주고요. 니은번, 디귿 묶어주고 그냥 1번 적어주고 1번. 갱지와 저지.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대로 나올 겁니다. 풀어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업번 우리나라 올라가죠. 낮이. 한국에서 낮이란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그대로 줄지가 돼요.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밑줄. 두 줄 밑줄 했죠. 요 붙이면 지문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면 그 밑줄 했잖아. 두 줄. 거기에다가 화살표 단어 적어주세요. 낮이 상정평가 적어주세요. 방금 낮이 설명이 밑줄 두 줄 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한다. 얘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공시지가는 낮이로 보고 평가해요. 낮이 상정평가입니다. 이때 낮이가 뭡니까 하는 게 밑줄 두 줄 껐잖아요. 이때 낮이란 토지에 건물 등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방금 밑줄을 분석하게 되면 당연히 공법상 용도지역은 제한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낮이라고 불러요. 뭐가 되지? OX가 되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표지 공시지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낮이 상정평가의 낮이의 정의. 얘가 밑줄 두 줄 껐잖아요.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정의니까 낮이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요때 요 설명은요. 일본어로 탁 올라가니까 얘가 저지를 말해요, 갱지를 말해요. 왜 갱지? 요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는 갱지를 지칭한다. 나왔잖아. 이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구분 안 하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여기까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 참고로 듣고 아셨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낮이와 건보지를 비교했고 낮이를 또 구분해서 일본 용어인 저지와 갱지까지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후보지, 이행지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중요해요. 7번 필지, 백지 얘도 별표하시고. 토지의 분류에서 필지, 백지, 후보지, 행지는요 단골 메뉴야. 뻑하면 나와.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틀린 답이 잘 나와요. 틀린 답이. 6번 후보지와 이행지를 봅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제목에다가 화살표 하나 적어줄래요. 요거 적어줘요. 용도의 다양성 적어주고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그 필요성 근거는요, 용도의 다양성을 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짧게 말하면 둘 다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게 용도가 바뀌잖아요. 용도가 바뀌는 땅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자, 별도로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책을 봐도 그림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 노트를 다운받게 되면 또 이보다 더 기분 좋게 보기 좋게 박스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박스 그림을 옮겨서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토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용도에 따라서. 자, 박스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대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임지가 농지로 바뀌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땅을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얘가 후보지. 용도를 세 번 합니다. 택지는 앞에 봤죠. 택지는 뭐지? 주, 상, 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안 쓸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번 됩니다. 다음에 농지역은 전답과 세 가지죠.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전답과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다음에 임지지역은 다시 용신,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로 세 번 됩니다. 참고로 용제림지가 뭐냐? 얘는요,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자 이런 용도가 용제림지가 되고요. 신탄림지는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자 신탄림지가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세 번 되고 있잖아요. 얘가 뭐지? 소분류. 그래서 소분류 간에 서로 용도가 바뀌어요. 얘가 이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되겠네요. 주상공끼리 서로 용도가 바뀌어요. 얘가 무슨 땅? 이행지. 전답과끼리 용도가 서로 바뀐데 무슨 땅? 이행지. 용신끼리 서로 용도가 바뀐데 이행지. 그래서 이렇게 세분된 용도 간이 바뀌면 이행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임지가 농지를 바뀌어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후보지. 이때는요, 바뀔 용도만 싹 붙여주면 돼요. 무슨 후보지? 농지 후보지.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뀐데 무슨 후보지? 예, 택지 후보지. 이거 줄 아시겠죠? 예. 다음에 세 분대더라. 이행지입니다. 지금은 공장이 많은데 앞으로 점점점 공장이 없어지고 주택지 아파트 단지로 바뀐대. 용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땅이 이행지잖아. 뭘로 바뀌어? 아파트 단지로.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되시겠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요. 무슨 이행지? 상업 이행지. 한 번 더. 자, 전지가 답지로 바뀐대. 무슨 땅? 답지 이행지. 한 번 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대. 무슨 땅? 자,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것만. 예.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면 다음을
월답 넘어갔잖아요. 이행지는 주상공길이 바뀌어야 되고 전답각길만 바뀌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행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지는 농지에 속하잖아요. 다음에 공업지역은 택지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뀐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입니까? 후보지. 이걸로 끝.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죠.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뀐다 해놓고 이행지 하면 틀린 말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후보지다, 이행지다 단어를 싹 바꿔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요, 가장 많은 것이 A가 B로 바뀔 때 뭐냐? 후보지냐? 이행지냐?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책에 없는데요. 따로 이제 필기 노트를 한 장 다운받으시면 여기까지 설명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숙도. 성숙도가 뭡니까? 하게 되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특히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하면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인지가 택지로 바뀌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정부가 신도시 개발한다 하면 빨리 개발합니까? 한 30년 뒤에 천천히 개발합니까? 빨리 개발하죠, 신도시는.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가 바로 성숙도예요, 성숙도.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1년, 2년 뒤에 바뀌어. 얘가 바로 성숙도가 빠르다. 빠른 경우.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50년 뒤에 바뀐대. 제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성숙도가 느리다. 다른 말로 완만하다. 그래서 성숙도는 개발의 정도를 말하는데 개발이 빠르면 성숙도가 빠르다. 개발이 아주 느리면 성숙도가 완만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서 성숙도가 빠르면 이때 이 땅값은요. 자, 많이 오릅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릅니까? 많이 오르죠. 이때는 왕창 올라가, 왕창. 예. 빠른 경우는 엄청 올라가. 그 이유가 뭐죠? 앞으로 개발될 거라 길이 가면 바로 판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요. 현재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예? 바뀔 장래 용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냐? 얘가 시험이 잘 나와. 따라서 순서 빠른 경우는 빨리 바뀌어. 빨리 바뀌면 전환 후가 중요해요. 전환 전, 현 정도가 중요해요. 전환 후가 중요하지. 뭐? 장래 용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도가 완만하대. 이렇게 바뀌는데 50년 뒤에 바뀐대. 그러면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이땐 차라리 현재 계속 농사를 지어야 돼. 어느 시절에 땅값 오릅니까? 그러면 이렇게 50년 뒤에 바뀐다면 완만하다면 바뀔 용도가 중요해요? 현재 용도가 중요해요? 현재 농사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용도 전환 전. 그래서 현재 용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서 되게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되게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뻑 하면 묻는 것이 성숙도가 완만하면 이렇게 현재 농사 짓는 게 중요해요. 전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도가 완만한 경우는 용도 전환 후 바꿔버리니까 틀리더라. 얘를 마구 바꿔서 묻잖아요.
따라서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왔다면 어디까지? 자, 빨리 바뀌면 후가 중요하고 전환 후. 천천히 바뀌면 뭐 현재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전환 전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후보지 이행지는요. 자, 참 좋은 땅입니다. 용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탁 사버리면 대박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 원래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사무소 오픈해서 소공사가 되든 개공사가 되든 뭐가 되더라도 차라리 또 실무 안 하더라도 이런 땅만 투자하시면 그냥 부자가 돼버려. 고생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 언젠가면요. 정확히 2003년도를 기억납니다. 2003년도. 지금부터 19년 전이잖아요. 이때 제가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서면에서. 근데 정보가 들려와요. 부산에 그 김해 들어보셨죠? 김해. 김해. 이 김해가 촌인데 그 당시는 촌인데 여기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섰는데요. 사이클 경주. 근데 이제 이런 계획이 딱 떴거든요. 정보가 떴어요. 빨리 땅을 사야 되는 거라. 왜? 얘가 들어서게 되면 경륜장 주변에 식당부터 모텔부터 상업시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로 바뀌어버려. 이걸로 상업식으로. 현재는 뭐지? 농지인데. 어마어마하지. 그래가지고 이 정도 딱 보자마자 야, 땅을 사자. 그때 농지가요. 도로 물고 있는 농지입니다. 도로를 딱 물고 있는 농지가 평당 50만 원이었어요. 평당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200평만 사야지. 얼마 안 돼요. 얼마 1억.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요. 이때 학원을 차렸거든요. 한 3억 들여가지고. 돈 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학원 차렸더니 그때 얘기 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학원 안 차리고 땅을 샀더라면 제가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을 건데요. 근데 학원 오래 해버리면 돈이 있어야지. 그 땅을 사야 되겠고 어떡합니까? 앞으로 용도 바뀔 거니까 전형적인 후보지인데 딱 찍었잖아요. 그냥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놨어요. 아파트 팔고 용자 좀 꺼버리고 하면 이 돈이 나오니까 팔고 그래서 이제 방 2칸짜리 대충 월세로 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하면서. 근데 안 팔려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때였거든요. 1월달에 거래가 됩니까? 안 팔리지. 빨리 팔아달라. 500 손해볼게, 1000 손해볼게. 나차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언제 팔립니까? 날씨가 풀려야지. 3월, 4월. 한 4월 되면 팔리잖아요. 석 달 지나갔더니 거세 50만 원짜리가 80만 원 올라가 버렸네. 석 달 만에. 그러면 이제 1억 6천입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이걸 줄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워서 그냥 여기서 포기해. 팔았으면 바로 샀을 거다 1억 주고. 3개월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속 하다 보니까 3년 좀 지났거든요. 지나서 이제 부산에서 역시 서면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3년 전에 이 땅을 살 뻔했는데 집까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 했더니 그때 앞에 앉은 50대 아저씨 한 분이 아이고 교수님 그 땅을 사지 그랬어요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남 속을 막 끓더라고 그냥. 저는 못 샀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답을 해줘. 아이고 그 땅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평당 300만 원 한대. 300만 원. 그래서 50만 원에 샀더라면 3년 뒤에 300에 팔아도 몇 배 올랐다? 6배 올랐잖아요. 6배. 그래서 얘가 얼마 되지? 6배 올랐으니까 얼마가 된다? 무려 6억이 되는 거예요. 제 판단이 맞았거든요. 그래 이때 땅을 못 샀는 것이, 그래서 학원 차리는 것이 어쩌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3억을 실었더라면 18억이 돼버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해야 돼요. 후보지기에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마다 한 번씩 기회는 옵니다. 올 때 올인해야 됩니다. 주식은 올인하면 안 돼요. 땅은 요거 딱 냄새가 난다. 그대로 올인해도 얼마 오르지? 기본 5배, 6배야. 예. 그러면 자, 요거 만들었대. 어느 세월에 이렇게 봅니까? 예.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5억을 챙겨 먹었는데 여러분 이만큼 벌면 어떡하실래요? 룸살롱 간다고요? 예. 양주 마시고 쭉쭉빵빵. 예. 또 고급차를 산다고요? 포르쉐. 자, 이거 만들면요 딱 한 번만 더 참으시면 돼. 절대 쓰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더 튀가버려. 한 번만 더. 예. 한 번 더 딱 튀겨버리면 혹은 한 번 딱 들어서 내버리면 다시 곱하기 5라. 용도가 바뀌잖아. 지금 이 땅은 뭐 5배, 6배, 7배 넘어갈 겁니다. 평당 상업적이면. 그죠? 이런 3명만 잡더라도. 그러니까 딱 모았으면 한 번 더 딱 벼르다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얼마가 되지? 6, 5, 30, 30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갖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 학교 가시면. 그러니까 이런 저를 딱 찾아가 1억만 갖고 두 번만 딱 걸려버리면 1억이 30억이 돼버려. 3억이면 100억입니다. 90억. 이렇게 돈 버는 거지 어디 원룸 팔고 아파트 팔고 수수료 0.5% 받고 4% 받고 언제 돈 다 벌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일종의 부캐입니다. 부수 캐릭터고 진짜는 내 종잣돈 갖고 5천 1억 갖고 이렇게 탁탁 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 후보지 정말 매력 있네. 이럴 때는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분명히 돈 되거든요. 후보지와 이행지 매력입니다. 근데 뭐지? 상수가 빠른 땅을 살래요? 느린 땅을 살래요? 빠른 땅을 사야 되지. 걱정하지. 느린 땅 사버리면 작살납니다. 왜? 땅가 그대로니까 팔리지도 않고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다음에 7번 필지, 획지 넘어갑니다. 필지, 획지. 자, 필지, 획지는요. 표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체크하겠습니다. 필지와 획지입니다. 필지, 획지는 만약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자, 뭐 12번지 땅이다. 한 필지죠. 땅 한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획지가 되고 같은 땅인데 필지도 되고 획지도 되고 합니다. 가장 쉬운 구별은 여기다가 강의 노트는 빈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자 권리를 집어넣자. 권리. 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불러주세요. 가격은 뭐? 가격. 획지. 권리는 필지. 다시. 권리는 필지. 가격은 획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필지입니까? 획지입니까? 얼마 합니까? 물었잖아. 획지, 획지. 그래서 이 땅요. 땅값 10억 합니다. 10억. 얘가 무슨 가격이죠? 획지 가격. 획지. 가격을 물었잖아요. 획지. 10억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 땅은
도대체 누구 소유의 땅입니까? 등기부 끊어봐야 됩니다. 소유자 누군지. 누구 땅입니까? 묻게 되면 필지를 뭐래요? 획지를 뭐래요? 필지를 묻지. 예. 그래서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된다. 이걸로 끝. 이제 플러스 봅니다. 필지는요, 어디서 공부하더라? 공간정보법 2차 과목이죠. 한필지. 그래서 공간법이니까 주로 얘는 복합개념, 법경기.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이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공간법이죠. 강의 노트는 얘가 공간법이 되어 있고요. 법이니까 법률적 개념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써봐야 됩니다. 쓰라고 내가 빈 괄호 만들어 놨거든. 쓰라고. 써야지 공부가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뭐냐? 필지마다 소유자가 달라져요.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 그리고 대개 필지마다 반드시 구청이에요. 소관청이죠. 구청에 등록을 시키는 등록. 그래서 등록 단위가 돼요. 반드시 등록을 시키는. 반면에 획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복합개념, 법경기 중에서 가격이면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3번) 해놓고 따로 강의 노트는 여러분이 써봐라 하는 의미에서 얘는 빈가로 되어 있어요. 왜? 심이 잘 나오니까.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 얘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얘는 구청에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록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림으로 낸 거잖아요.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단위? 이용 단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용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강의 필기노트 보시면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써보세요. 얘만 이제 주의하시면 시험을 잘 치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필지는 필지. 필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과목 공간정보법 따로 얘를 공부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과목을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제가 월권이지만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에 성립 요건 이렇게 나와요.
공시법 수업할 적에 공부하는 것인데 오늘만 조금 이제 월권을 할게요. 공시법 부분이지만. 염소 등번 목축이다. 아마 서울에서 춘천 가는 쪽은 자주 가잖아요. 도로 교통 좋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특히 저기 저 경주 또는 밀양이다, 부산 쪽이다, 머니까 그렇게 잘 자주 가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경주는 가보셨죠? 경주.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서 가보셨죠? 그죠? 예. 한번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경주. 예. 멀죠. 예. 경주, 경부선화 쭉 내려가기, 경주 가기 전에 건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건천. 예. 이 동네를 제가 한 몇 번 갔었는데, 이 건천 지역에 목장이 유명합니다. 목장이. 산이 있는데요. 산을 전부 다 통째로 이제 목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름도 이뻐. 예. 이름하여 오케이 목장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인데 오케이 목장. 예. 제가 오래전에 처음 갔을 때 차를 딱 갖고 여기 딱 들어가니까 입구 쪽에 초소 전 막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료를 받는데 하루에 1,000원 받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뭐 1,000원 주면 하루 뭐 주차를 하니까. 주차비 주고 딱 들어갔더니 와 막 숨통이 확 튀는 게 그냥 공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목장이니까 이제 뭔가 기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기르는가 하면요. 예. 눈치 빠는 사람은 염소라고 하는데 염소가 아니고요. 예. 말을 기르더라. 말을. 우와 수십 마리의 말들이 막 마음대로 뛰어노는데 보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운전석에 창문을 쫙 내렸습니다. 내는 순간 기겁을 했어요. 뭐 딱 내리니까 갑자기 말이 대가리를 훅 내면서 박치기를 해버렸거든요. 시급했습니다. 그냥. 말대로 확 들어오는데 그냥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들이 개가 사람 보고 꼬리치듯이 말들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근데 여기 가면요. 군데군데 여기 보니까 매점이 하나 있는데 매점. 이 매점에서 뭘 파느냐. 여러분 어릴 적 시절에 과자 있잖아요. 맛동산, 꽃갈콘, 새우깡 같은 거 말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예. 걔들이 풀만 뜯는 게 아니고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점에서 이 과자를 사가지고 봉지만 드는 순간 이 소리 듣고 쫓아오면 두세 마리 몰리더래요. 과자 달라고. 예. 기가 막힙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말들이 초식동물인데 후라이드 양념치킨도 먹더라고요. 말들이. 못 먹는 게 없어요. 사람 먹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따로 새우깡 한번 차들고 오니까 말들이 두세 마리 쪼쪼 따라 붙더라고요. 그 뚜드가 던져주니까 잘 받아먹고 그냥 계속 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요. 얘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과자 딱 떨어지면 봉지 이거 없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빨리 가버립니다. 야 배신 땡기더라고요. 서운한 것도 느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하루를 즐기다 왔는데 수많은 말들을 키우면서 중간에 방가로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있잖아. 이 말꼬리잖아요, 꼬리. 이 말꼬리에다가 이 꼬리표를 달아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29번 말이다. 이 말들을 전부 다 일일이 부자들한테 분양을 시키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러면 이제 요 말을 분양 받은 말들은 가족들이 1년에 두세 번씩 근처에 와요. 방갈로에서 2박 3일을 묵으면서 자기 말들 분양받는 말을 데리고 와서 같이 타고 놀고 먹이 주면서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말까지 분양받으면서 가족끼리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결국 오케이 목장은 말꼬리표에 번호표를 따라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말을 바꿔봐요. 말 대신에 염소를 넣는 거예요. 염소. 염소 등에 번호표 따라서 목축하자. 하면 한개가 술 쉽게 돼버리죠. 염소 등에 번호표 따라서 목축하자. 염소 등번 목축이 돼요. 여기까지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말 만들면 돼요. 염소, 얘는 미음번을 니음만 요것만 고쳐주면 돼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집안이 연속돼야지. 집안이 이렇게 연속되지 않으면 두 필지가 돼요.
집안이 연속대비입니다. 소, 감자피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두 필지입니다. 등기죠. 등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가 다르면 두 필지예요. 지번이죠. 10번지, 11번지. 지번이 동일해야지 한 필지가 돼요. 목축, 지목이죠. 한 필지가 되려면 지목도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 다르면 안 돼요. 축척이 있죠.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축척이 다르면 안 돼요. 따라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염소, 등번, 목축. 한번 들어버리면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기분 좋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쓸데없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리고, 보지를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절대 시험이 필요하다 하는 암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드리는데 꼭 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이거 암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이 공유하고 같이 주고받고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여러 개 항목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만들든지 첫 글자를 따든지 그래서 이제 암기할 근거를 만들어 두고 막판에서는요 암기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작은 여기까지가 필지와 획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 필지 획지는 설명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8번 자 공지부터는요. 자 빠르게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체크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8번 공지는요. 체크합니다. 자 건축법에서 건폐율 밑줄 건폐율을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밑줄합니다. 비워둔 토지 밑줄. 건폐율을 적용한 남는 토지, 주로 빈 땅이죠. 건폐율 적용 빈 땅, 남는 땅이 바로 공지가 되고요. 9번, 10번, 11번 묶어주세요. 세 가지는 서로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릅니다. 9번 유휴지는 맨 끝에 보시면 놀리고 있는 토지 밑줄. 노는 땅은 유휴지가 되고요. 자, 공한지는요, 한 줄 그대로 밑줄하세요. 도시 내 택지 중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며 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 밑줄. 그러니까 지가 상승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공한지가 되고 11번 휴한지는요, 쉬게 하는 밑줄. 끝에 보시면 쉬게 하는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자, 12번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와 빈지. 자, 기업번 법지내랍니다. 법지는요, 두 줄 맨 끝에 보시면 경사면의 토지, 경사지가 법지가 되고요. 경사지. 니은번 빈지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주로 밑줄입니다. 해변의 토지, 해변가의 토지가 빈지가 돼요. 해변가 토지. 13번 맹지는요, 꽉 막힌 땅이죠. 첫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공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다. 꽉 막힌 땅이 되고요. 니은번 준맹지는 앞에 X,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14번 포락지는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하천이나 강으로 변한 토지 밑줄. 그래서 하천이나 강으로 변한 토지가 바로 포락지가 되고요. 15번 한계지는요, 기업번 볼게요. 자, 한계지는 첫 줄 끝에 보시면 택지 이용해서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토지 이용해서 최원방권 토지가 바로 택지의 한계지가 되고요. 16번 선화지는요, 자, 고압선 아래 토지죠. 그래서 기역번 고압 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밑줄. 다음 페이지. 자, 17번 성수지부터 나머지 항목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토지의 분류까지 모두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 진도가요.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부동산 특성 항상 출제가 돼요. 자, 오늘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 받았고요. 부동산 특성이 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다음 주는 특성부터 정리하고 요거 마치면요 바로
부동산 경제론 소유와 공급 본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마쳤으니까 별도로 요 사이트에 있죠. 강의 노트 참고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참고했더니 정말 강의 듣기가 편하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 댓글 있잖아요. 강의 노트가 도움되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성성껏 준비할 수가 있고, 별로더라 반응 없으면 제가 그것도 일단 만드는데 힘이 드는데 도움되면 제가 계속 올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최대한 보시고 도움되었다면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